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시장의 멘토 부시맨입니다. 2019년이 벌써 2주차입니다. 어떻게 계획하신 새해 계획들은 잘 이루고 계시는지 한번 묻고 싶네요. 저도 19년 계획들을 좀 세웠어요. 크게는 건강과 자기계발 등등 해서 이렇게 올해는 한번 뜻깊게 보내봐야겠다 라고 계획을 세웠지만 1주차는 계획을 세우느라 보냈고 2주차는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새해에 세우셨던 계획들 꼭 이루시길 바라고 오늘은 이제 다른 주제로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신도시 아파트 투자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신도시 아파트 투자법은 많겠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고, 그리고 최근에 작년 12월이죠. 그 3기 신도시를 발표했습니다. 남양주 왕숙, 그리고 하남 교산, 그리고 인천 계양 이렇게 선정이 돼서 3기 신도시가 사실 이게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현재 지정이 됐다고 해서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고 한 5년, 빠르면 5년에서 한 7년까지도 보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올해 두세 곳 정도 추가 지정 될 수 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대곡이 꼭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그 신도시 아파트 투자법 중에 분양 연쇄 효과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네. 무슨 이야기냐면, 좀 더 뒤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출발합니다. 기본적인 아파트 투자법에는요, 총 3가지가 있죠. 가장 기본적인 거, 분양권 당첨되는 것이 있고, 전세로 하는 갭 투자가 있고, 월세로 하는 투자. 사실 이 월세 투자에는 주목을 잘 안 하십니다, 사람들이. 월세 투자 주목 안 하는데, 저는 요번에는 여기에 좀 포커싱을 하고 있어요. 예. 그 뒤에 가서 좀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요즘 전세 갭 투자는 쉽지 않아요. 왜냐면 지금 작년과 재작년 기준으로 매매가가 많이 올랐고 전세가는 약간 정체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서울 전세가도 결국은 상승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 지금 3기 신도시가 만들어지는데도 한 5년에서 7년을 보고 있고, 그리고 지금 공시지가가 대부분 대폭 올랐죠. 그 공시지가가 올라서 지금 재산세 자기 주택이 비싼 사람들의 재산세 부담이 늘었다 이렇게 하는데, 실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공시지가가 올랐다는 거는 이 시세 상승을 나라에서 인정을 한 거다. 그렇게 되면 무슨 말이 되냐면, 이 아파트나 주택 가격에 공시지가가 급상승했지만 바닥을 다 조져버린 거예요. 나라에서 이 아파트는 이 가격이에요 라고 정해져 버린 거죠. 그래서 그 바닥이 다져지기 때문에 매매가가 지금 단기 조정은 받을 수 있어도 좀 탄탄해진다? 네, 좀 더 내려가지 않는 지지선이 생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에 따라서 전세가도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예측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일단 그렇게 됐고, 기본적인 아파트 투자법에는 분양, 전세, 월세 이렇게 있다. 근데 신도시 아파트 투자법에서는 전세는 X표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아시다시피 전세가율이 낮아요. 신도시를 투자해 보셨거나 거주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매매가가 5억인데 전세가 2억도 안 되고 이런 경우들이 허다하죠. 그게 왜 그러냐면 아시다시피 매매가는 미래 가치를 반영한 가격이고 전세가는 현재 가치를 반영한 가격이에요. 그래서 신도시에 처음 입주하는 아파트들은 정말 주변에 슈퍼마켓도 없는 경우가 있어요. 벌판에 항상 공사만 하고 슈퍼마켓 같은 거 없이 그냥 아파트 단지에 편의점 하나? 이 정도 있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가는 낮은 것이고, 하지만 신도시라고 하면은 신도시는 일단 어느 정도 교통 대책과 생활 대책들이 나온 이후, 그 기본 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래 가치가 있기 때문에 매매가는 유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분양 연쇄 효과는 뭐냐면, 자, 신도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지금 아무런 그 바닥에 건물이 하나도 없죠. 그럼 아파트를 짓기 시작합니다. 근데 신도시를 만드는 이유가 주택의 보급인데, 주택의 보급은 단독주택을 보급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 단독주택지도 있지만 원주민을 위한, 하지만 보통 이제 아파트 분양이라고 보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분양하죠. 분양합니다. 또 분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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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분양해요. 자, 이렇게 분양이 계속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이제 어떤 부분을 주목해야 되냐면, 자, 이 마지막에 분양한 단지의 이 분양의 경쟁률은 화살표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전체예요. 이 전체 앞 단지의 시세 상승을 견인합니다. 그리고 이거 분양하기 전에 이 아파트 분양했겠죠. 이 분양의 경쟁률은 또 이 전체의 시세 상승을 견인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아파트 분양이 이루어지고 그 분양이 경쟁률이 잘 나오면서 그 아파트는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가격이. 네. 이거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분양의 연쇄 효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이제 깊게 알아보면, 자, 일단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자, 신도시라고 하면 교통 대책이 나오죠. 교통 대책 중에는 이렇게 지하철이 요즘 경기도권에서 뭐 필수죠, 거의. 지하철이 있다. 그리고 지하철이 있는 곳은 어떻게 됩니까? 이건 지금 대로가 되겠죠, 대로. 이런 대로가 있으면, 자, 신도시의 그 기본 계획들 중에서 대로를 먼저 뚫고 그 다음에 작은 뭐 소규모 도로들을 뚫죠. 그리고 대규모 도로를 뚫는 이유가 이곳이 또 상업시설 및 중심 지구가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지하철이 예정돼 있고 그리고 대로가 있는 여기의 아파트가 어떻게 된다? 역세권 아파트가 되고 가장 비싼 시범단지, 요즘 시범단지를 많이 붙이죠. 시범단지 역세권 아파트가 됩니다. 즉, 이 역세권 아파트들은 항상 지하철 역세권을 끼고 있는 지리적 위치와 그리고 주변 중심 상업시설을 가까이 이용할 수 있는 이점을 갖고 가는 거예요. 사실 아파트 가격은 아파트의 건물 가격이나 브랜드 값이 아니에요. 결국은 토지의 가격입니다. 이 위치, 아파트가 있는 위치가 얼마나 좋냐라는 것이 아파트 가격을 판단하는 것이고, 그러면 이 역세권 바로 옆에 있는 이 아파트 단지들 있잖아요. 요거는 제가 여기서 옆세권 아파트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옆이에요, 옆구리 할 때 옆. 역세권의 옆에 있는 옆세권 아파트다 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리고 아파트가 이제 분양을 하는데 보통은 이 역세권 아파트를 먼저 분양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분양을 순서를 보면 먼저 하고 다음. 자, 역세권 아파트를 분양 다 하고 그 다음 옆세권으로 5번, 6번, 7번, 8번 이렇게 된다고 가정을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저희는 이 역세권 아파트, 현재 이 신도시에 관심이 있다면 여기 분양 다 넣겠죠? 내가 여기를 살아야 되면 혹은 투자를 해야 되면 분양권이 정말 돈을 가장 적게 투자하고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상품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 누가 봐도 이 지하철에 있는 역세권에 투자를 한단 말이죠. 근데 분양했는데 다 떨어졌어. 나는 운이 정말 없는 사람이야. 그리고 요즘 1주택자는 정말 다주택자 1주택자 이상부터는 분양받기가 정말 힘들어요. 뭐 거의 정말 이제는 로또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그럼 시간이 흘러서 이 역세권 아파트가 분양을 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역세권 아파트가 입주를 완료했습니다. 입주를 완료하고 그 다음에 이 옆세권 아파트들이 이제 분양을 예정하고 있어요. 예정하고 있을 때 제가 여기서 그 한 가지 매수 방법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옆세권 아파트 분양 전에 미리 입주한 입지 좋은 아파트를 사는 이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옆세권 분양 전에 역세권 아파트를 매수한다. 즉
이 7번, 8번, 5번, 6번 아파트가 분양하기 전에 이 아파트를 매수를 한다는 겁니다. 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자, 역세권 아파트가 입주를 완료했어요. 그 가격 같은 거는 제가 이전에 이 사례를 제가 다음 편에서 분석해 드릴 텐데 그거 비슷한 사례입니다. 입주는 1년 미만이고 분양가는 3.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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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억 정도 됐어요. 근데 매매가는 뭐 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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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억이라고 가정할게요. 그리고 프리미엄이 한 여기는 7천, 여기는 6천 정도 된 거죠. 그리고 전세가가 신도시기 때문에 한 2억 정도로 형성돼 있다. 이때 역세권 아파트에 그럼 자 이제 역세권 그러니까 옆세권 아파트 분양 전에 역세권 아파트를 매수하는 방법인데 그러면 이 옆세권 아파트의 분양가가 얼마나 될 것인가? 요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분양 예정 아파트의 분양가, 옆세권 아파트의 분양가인데, 자, 특징이 뭐냐면, 시공사는요, 절대 주변 아파트보다 손해보는 짓 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주변 아파트가, 자, 이 아파트가, 잠시만요, 컴퓨터, 네. 이 아파트가 현재 매매가가 4억이죠. 근데 분양가가 3.4억이에요. 그럼 옆세권 아파트가 3.4억에 분양할까요? 이런 시공사는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자,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대체로 걸리지 않아요. 지금 북일에 같은 경우는 분양가 상한제 걸렸죠. 전매 제한이 지금 8년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근데 신도시는 잘 걸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착 초기에 급격하게 상승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네, 현재까지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자, 주변 아파트 시세는 어느 정도 형성이 돼 있다. 이전 페이지에서 제가 4억 정도로 현재 매매가 되고 있다고 가정을 했죠. 그리고 시세가 형성되는 과정이에요. 사실 시세가 어떻게 보면은, 약간 반 정도는 이제 뜬구름 잡는 시세가 아닌가. 뭐 벌써 이렇게 올랐어? 이럴 수 있는데, 시세가 형성되는 과정이지만, 대체로 큰 하락은 없어요. 왜냐면 신도시의 경우 개발 호재가 계속 나옵니다. 교통 호재, 뭐 건설 호재, 뭐 백화점 들어오고 뭐 어떤 시설이 또 들어오고 이런 것들이 호재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정말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전체적으로 떨어지지 않는 한 대체로의 이제 큰 하락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만 이제 모든 신도시가 그런 건 아니라 입지가 좋은 신도시 특히 이제 경기도권은 서울 접근성이 좋은 결국은 지금 이제 근본에 발표한 3기 신도시 남양주, 하남, 인천도 전부 이제 광역교통망을 통해서 서울 접근성까지 좋은 신도시를 만들겠다라고 이제 장관님께서 얘기를 하셨으니까 비슷하게 해당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자, 보세요. 그러면은 지금 입주 완료된 역세권 아파트가 4억 정도인데, 그러면은 이 새로 분양하는 옆세권 아파트는 한 이 정도 언저리에서 분양을 합니다, 보통. 왜냐면 역세권은 아니야. 그래서 4억을 때리기에는 조금 약간 좀 그래요. 뭐 눈치도 있고. 그래서 약간 이렇게 좀 낮추거나 아니면 정말 부동산 경기가 너무 좋다. 그냥 올려서 분양을 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옆세권 아파트는 주변 시세에 기준해서 분양가를 책정을 해요. 이렇게 책정이 되고.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살거나 투자하고 싶은 분들이 청약을 할 거잖아요. 왜냐면 우리는 청약은 가장 돈을 적게 들고,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제도니까 청약을 할 텐데, 여러 명의 청약자가 막 붙어요. 뭐 경쟁률이 예를 들어 뭐 2명을 뽑는데, 이게 예를 들어 당첨이 2명이에요. 2명인데, 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24명이죠. 24명이 청약을 했어요. 네. 그럼 이 경쟁률이 나오잖아요.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청약자 중에 당첨된 사람이 딱 2명이에요. 아, 로또 맞았죠. 네. 소고기 사 먹어도 돼요. 네. 이분들은 이제 당첨이 됐는데, 그럼 나머지 탈락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중에 탈락자 대부분이 실수요자다. 실수요자 또는 투자자다. 이 지역에 꼭 투자하고 싶다. 그러면 이분들은 눈을 돌리겠죠. 어디로? 여기로? 여기로. 어디에 관심을 가질까요?
네. 일단은 이쪽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면 이쪽은 전매가 있잖아요. 전매. 뭐 떴다방을 통해 불법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전매 1년, 뭐 2년, 지금 뭐 조정지역이냐 일반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뭐 6개월도 있겠지만 이 불법적으로 매매를 하시는 분들도 뭐 있을 거예요. 있을 건데 그분들을 배제하고 그럼 이 탈락자들은 이제 아파트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나는 이 역이 내가 살아야 될 내가 실제 거주해야 될 좋은 곳이고 아파트를 매수해야 되는데 분양은 떨어졌어. 그러면 기존의 목 좋은 아파트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쪽 옆세권 아파트의 경쟁률이 높잖아요. 경쟁률이 높으면 여기 경쟁률 플러스 P가 붙어요. 이 분양가 플러스 P가 붙습니다. 좀 지저분한데 다시 이 분양가에다가 경쟁률이 잘 나왔어요. 경쟁률이 잘 나오면 이 분양가 플러스 P가 붙겠죠. 그럼 이 분양가 플러스 P가 예를 들어 뭐 3천이다. 0.3억이다. 그럼 예를 들어 얘가 4.2억에 분양을 했어요. 아 정말 옆에는 4억인데 4.2에 분양을 했네. 분양을 했는데 경쟁률이 엄청나게 높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게 4.2억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죠. 4.2억 플러스 P가 붙습니다. P가 3천이라고 하면 얘가 얼마가 돼요? 4.5억이 되죠. 그러면 이 옆에 역세권 아파트들은 어떻습니까? 아니 내가 걸어서 지하철을 이용할 수도 있고 중심 상업지구도 내가 다 끼고 있는데 얘가 4.5억인데 내가 4억이야? 그럼 이 탈락자들은 어디로 가요? 얘를 사겠죠. 얘를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해서 그 옆에 단지가 이제 분양을 하면 할수록 분양 경쟁률이 잘 나오면 나올수록 기존의 입지 좋은 역세권 아파트의 가격은 더 오르게 됩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입주 완료된 기존의 역세권 아파트가 있어요. 근데 그 역세권 아파트 옆에 새로운 옆세권 아파트들이 분양을 하는데 이 분양의 경쟁률이 높게 나오면 나올수록 기존에 이미 입주한 역에 가까운 역세권 아파트들의 가격이 더 오르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분양 연쇄 효과라고 제가 제 식대로 이름을 붙였고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 실수요자 A씨가 있어요. 실수요자 A씨가 있고 현금을 약 1.1억 정도 보유하고 있고 신용대출이 한 1억 정도 가능하다. 부부 공동매매 맞벌이를 가정했어요. 그리고 역세권 탈락, 옆세권 탈락 뭐 대부분은 이러시죠. 당첨되는 분이 더 적으니까. 이때 이 실수요자 A씨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옆세권 아파트의 매매, 전세를 끼고 사는 방법도 있고요. 역세권 아파트에 월세를 하는 방법도 있고 옆세권에 분양권 매매를 하는 방법도 있어요. 다만 전매 기한이 1년 혹은 2년 정도 얘는 기다려야겠죠. 근데 저는 이제 역세권 아파트를 월세로 매매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다룰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오늘은 이렇게 기본적인 지금 이론만 잡았고요. 다음 편에서는 이 실거주 A씨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냐. 역세권 전세, 역세권 월세, 옆세권 분양권 중에 어떤 선택을 했을 때의 투자금과 앞으로의 방향을 한번 보고 그리고 이건 지금 실제 사례입니다. 제 지인이 아파트를 매수한 방법인데 이 실제 사례가 어떻게 적용되었고 현재 시세가 어떻게 움직였는지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분양권 연쇄 효과에 대해서 알아봤고 정리하자면 역세권, 입지 좋은 역세권 아파트 옆에 새로운 아파트가 분양을 할 텐데 그 분양하는 아파트의 경쟁률이 높게 나오면 그 분양한 아파트의 프리미엄이 붙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입지가 좋은 아파트의 가격은 더더욱 상승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실거주 A씨의 선택별 비교와 실제 사례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